전 세계 성인 10명 중 1명이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분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이 장기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바로 우리의 식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게 드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신장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순위까지 식품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아마 그중 일부는 지금까지 몸에 좋다고 믿었을 겁니다. 냉장고를 다시 한번 점검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 영상을 본 후에는 신장이 고맙다고 말할 수 있도록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식품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신장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24시간 내내 작동하는 초효율적인 여과 시스템을 상상해 보세요. 주먹 크기만한 신장은 매일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신장은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제거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뼈 건강을 유지하고 심지어 적혈구 생성까지 돕습니다. 신장은 정말이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꾼입니다. 하지만 여과 필터가 그렇듯이 잘못된 연료로 과부하가 걸리면 막히거나 마모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식단은 신장 건강에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신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건강의 가장 큰 적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가공식품 속에 숨어있는 바로 소금, 더 정확히 말하면 나트륨입니다. 여러분은 식탁에서 소금을 조금만 덜어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나트륨의 약 75%는 소금통이 아닌 가공식품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소시지, 햄, 통조림 수프, 각종 소스, 치즈, 심지어 빵까지 이 모든 것이 숨겨진 소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장 콩팥에게 이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신장은 이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고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과부하 상태로 일하게 됩니다. 마치 정수 필터에 더럽고 짠물을 계속 통과시키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필터는 금방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나트륨 과부하는 혈압 상승을 유발하며 고혈압은 만성 신장 질환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식품 라벨을 꼼꼼히 읽고 저나트륨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장에 해로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신장에 가장 좋은 친구는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평범한 물입니다. 네, 그저 깨끗한 물입니다. 수분 공급이야말로 신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입니다. 물은 신장이 독소, 요산, 그리고 염분을 용해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돕고 이로써 신장 결석이 생길 위험을 낮춥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소변 속 이러한 노폐물의 농도가 높아져 결정화가 일어나고 결국 고통스러운 결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탈수 상태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신장이 이를 걸러내기 위해 훨씬 더 무리해서 일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약 8잔 정도를 권장하지만 거주하는 기후, 활동량,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지표는 바로 소변의 색깔입니다. 소변은 연한 노란색, 거의 투명한 색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단 음료 대신 물을 마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신장이 여러분에게 무척 고마워할 것입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할 다음 블랙리스트는 바로 단맛의 탄산음료입니다.
이 음료는 신장에 그야말로 치명적인 이중 타격을 가합니다. 첫째, 탄산음료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있는데 특히 액상과당, 고과당 옥수수 시럽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설탕 섭취는 비만, 제2형 당뇨병, 그리고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며 이 모든 것이 신장질환 발병의 강력한 위험 요소입니다. 설탕은 말 그대로 신장 속의 미세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거나 손상시켜 본래의 역과 기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둘째, 콜라처럼 색이 진한 탄산음료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이들 음료에는 보존제로 인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처리하기 힘든 과잉, 인피은 혈관 손상과 더불어 뼈를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일 탄산음료 단 한 캔만 마셔도 만성신장질환 CKD 발생 위험을 상당히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달콤하고 톡 쏘는 음료로 갈증을 해소하고 싶을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달콤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베리류인데요.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크랜베리 같은 베리류는 단순히 맛있는 디저트가 아니라 진정한 항산화제의 보고입니다. 항산화제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 몸의 세포, 특히 신장 세포를 손상시키는 불안정한 입자인 활성산소와 싸우는 분자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노화와 만성질환의 진행을 촉진합니다. 베리류, 그 중에서도 블루베리처럼 어두운 색깔의 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자 한겸증 효과까지 가진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염증은 신장 질환의 근본 원인이 되는 신장의 또 다른 적입니다. 특히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효능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또한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선한 베리 또는 냉동베리 한 줌을 아침 시리얼이나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간식으로 즐겨보세요. 맛있으면서도 놀라울 만큼 유익한 섭취 방법입니다. 오늘은 고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특히 다량으로 섭취하는 붉은 고기, 적색 육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양고기 같은 적색육은 동물성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인데 이 단백질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혈액 내에 많은 양의 산을 생성합니다. 신장은 이 산들을 중화시키고 처해로 배출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고산성 부하는 결국 대사성 산증이라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조직 자체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적색육에는 퓨린 성분이 풍부합니다. 퓨린이 분해되면 요산이 생성되죠. 신장이 요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리면 이 요산은 관절에 결정화되어 통풍을 유발하거나 신장에 쌓여 요산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류 섭취를 완전히 끊고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적색육 섭취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붉은 육류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건강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청어, 그리고 참치 같은 생선은 단순한 고품질, 단백질 공급원을 넘어 매우 중요한 한겸증 성분을 제공해 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전신, 특히 신장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들은 또한 혈압과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이는 신장이 손상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장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생선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질환의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식단에 등 푸른 생선이나 지방이 많은 생선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는 신장이라는 내부 필터와 더불어 심혈관 건강까지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가장 맛있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다시 숨겨진 위험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수프, 채소, 콩류, 생선 등이 담긴 통조림 식품입니다. 물론 간편하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편리함의 대가로 신장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다시 한번 나트륨입니다. 소금은 통조림에서 강력한 보존제 역할을 합니다. 통조림 수프 한 캔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전부 들어있거나 심지어 그 이상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통조림, 특히 토마토 가공품의 경우 산성도가 높을 수 있는데 이는 특정 건강 상태에서는 피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 다른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바로 비스페놀 A, 즉 BPA입니다. 이는 많은 통조림 캔 내부 코팅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며 식품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BPA 노출이 고혈압 및 신장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만약 통조림 식품을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저염 제품을 선택하시고 특히 채소나 콩류는 사용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염분을 최대 40%까지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안심하고 마음껏 드셔도 되는 식품을 소개합니다. 바로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색이 선명하고 아삭한 식감은 물론 영양까지 뛰어난데요. 이 빨간 파프리카가 신장 건강에 특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낮은 칼륨 함량 때문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중요한 필수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손상된 신장은 혈액 속의 칼륨을 효과적으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륨 수치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빨간 파프리카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 A, C, 비타민 B6 엽산, 그리고 식이섬유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특히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며 파프리카는 또 다른 핵심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리코펜 성분은 신장암을 포함한 일부 암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구워 먹거나 볶음 요리에 추가해보세요. 식단의 색상, 맛, 그리고 건강까지 모두 더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단맛이 나는 탄산음료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다루었지만 콜라나 펩시 같은 검은색 탄산음료는 특히 따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음료들의 특별한 위험 요소는 바로 첨가되는 인산입니다. 제조사들은 음료의 산미 10만을 높이고 보존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산을 첨가합니다. 천연식품에 들어있는 유기인은 흡수율이 낮은 편이지만 첨가물로 들어간 무기인은 거의 100% 가까이 혈액으로 흡수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조차도 이처럼 많은 양의 인을 배출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만약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면 과도하게 쌓인 인은 고스란히 혈액 속에 축적됩니다. 이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인 수치가 높아지면 뼈 속의 칼슘을 빼앗아 뼈를 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혈관이나 심장, 폐 등의 칼슘 침착을 유발합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신장과 뼈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검은색 탄산음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장에 부담이 적은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을 찾고 계신가요?
바로 달걀 흰자에 주목해 보세요. 물론 통달걀, 즉 전란은 영양적으로 훌륭한 식품이지만 노른재는 비교적 많은 양의 인, 린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인 수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바로 달걀 흰자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흰자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갖춘 고품질의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제공하면서도 인의 함량은 극히 미미합니다. 따라서 달걀 흰자는 신장 건강을 위한 식단에 가장 적합한 단백질 식품 중 하나입니다. 흰자만으로 오믈렛이나 스크램블을 만들 수도 있고 베이킹이나 다른 요리에 추가하여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단백질 함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의 여과 기능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확보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은 칼슘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전통적으로 건강한 식단의 기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신장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는 특정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제품에는 인 P과 칼륨 K 또한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러한 미네랄이 혈액 속에 위험 수준으로 축적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유 한 잔만으로도 상당한 양의 인과 칼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가공된 경성치즈, 하드치즈에는 나트륨 함량도 높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유제품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특히 이미 신장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라면 주의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대안으로는 칼륨과 인 함량이 낮은 쌀, 우유나 아몬드 우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당분이 없는 무가당 제품이면서 칼슘이 보강된 강화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지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지방이 똑같이 몸에 해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에 필수적인 지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는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오일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 중 하나로 손꼽히는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단일 불포화 지방, 특히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 올레산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만성염증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장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리브 오일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제인 폴리페놀 또한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올리브 오일에는 신장 질환 환자를 위한 식단에서 주의해야 할 인 포스포러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장 식단에 이상적인 선택이 됩니다. 샐러드 드레싱, 소스 제조, 혹은 채소를 가볍게 볶을 때 활용해 보세요. 이는 식단에 건강한 지방을 추가하고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감자와 그의 달콤한 쌍둥이 고구마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인기 채소입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것은 맞지만 신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칼륨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중간 크기 감자 하나만 해도 칼륨을 600mg 이상 함유할 수 있으며 고구마 역시 500mg이 넘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필수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이지만 신장이 칼륨을 효율적으로 배출하지 못하는 만성 신장 질환자에게는 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은 심각한 심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심장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자를 완전히 끊어야만 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칼륨을 줄일 수 있는 침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자를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긴 후
잘게 썰어 몇 시간 동안 충분한 양의 물에 담가두었다가 다시 새물에 삶아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칼륨 함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섭취 시에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소금이 건강의 최대 적이라면 과연 어떤 것이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마늘입니다. 이 작지만 향이 강한 채소는 신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선 마늘은 불필요한 나트륨 추가 없이도 음식에 강렬하고 깊은 풍미를 더해줍니다. 이는 소금 섭취를 줄여주며 결과적으로 신장과 혈압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두 번째로, 마늘 그 자체로 강력한 약용 식물입니다. 특히 알리신, 알리친이라는 화합물이 풍부한데요. 이는 강력한 항염, 항균 및 항산화 효과를 자랑합니다. 마늘은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며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망간, 비타민C, 그리고 비타민 B6의 훌륭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신선한 마늘, 다진 마늘, 혹은 건조된 마늘을 수프, 소스, 그리고 고기나 채소를 구울 때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식단을 더 맛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보카도는 몇 년 사이 건강한 식단의 대명사가 되었죠. 그럴 만도 합니다. 몸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 풍부한 섬유질, 그리고 비타민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자의 경우처럼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아보카도는 매우 높은 칼륨 함량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 크기 아보카도 한 개에는 칼륨이 거의 700mg이나 들어있는데요. 이는 건강한 사람의 일일, 권장량에 있어서도 상당한 양을 차지합니다. 특히 칼륨 제한 식단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만약 신장 기능이 완벽하다면 아보카도를 적당량 즐기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칼륨 수치 관리가 필요하다면 아쉽게도 아보카도 섭취를 제한하거나 식단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합니다. 안전한 식단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식품이라도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슈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예시입니다. 부엌에서 마늘의 짝꿍을 꼽으라면 단연 양파입니다. 그리고 이 양파는 우리 콩팥 건강에 아주 이로운 식품입니다. 마늘처럼 양파는 소금 없이도 음식에 깊은 풍미를 더해주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양파는 일반 양파, 적양파, 흰 양파, 샬롯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각각 독특한 맛과 향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양파의 장점은 단순히 요리 재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양파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며 특히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지닌 항산화제인 케르세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 손상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양패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우리 몸이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돕는 미네랄인 크롬도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파는 나트륨, 칼륨, 인의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양파는 신장 콩팥, 식단을 위한 완벽한 채소로 꼽힙니다. 양파를 생으로 샐러드에 넣거나 익혀서 대부분 요리의 기본 재료로 활용해 보세요. 이번 목록에서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곡물 빵입니다. 우리는 보통 통곡물 빵을 흰 빵보다 훨씬 더 건강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문제는 통곡물 빵은 물론 현미나 오트밀 같은 통곡물 식품이 정제된 곡물 식품보다 인과 칼륨을 훨씬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 빵 한 조각에는 흰 빵 한 조각에 비해 인과 칼륨이 2배 이상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러한 미네랄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에게는 의료진들이 오히려 흰 빵, 흰 쌀밥, 그리고 흰 밀가루로 만든 파스타 등을 선택하도록 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처럼 평소에는 덜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식품이 신장 건강 관리에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는 매우 특별한 경우인 것입니다. 건강에 좋은 식재료 목록에 십자화과 채소의 대표 주자 양배추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흰 양배추는 자주 저평가되곤 하지만 사실 굉장한 슈퍼푸드입니다. 양배추에는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활성산소에 대항하는 데 도움을 주는 파이토케미컬스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K, 비타민 C, 비타민 B6, 그리고 엽산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양배추는 칼륨과 나트륨 함량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장 건강을 위한 식단, 즉 신장병 환자 식단에 아주 좋은 선택이 됩니다. 또한 양배추는 소화기 건강을 돕는 불용성 섬유질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신체 상태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는 샐러드로 생으로 먹거나 볶거나 찌거나 속을 채워 만두소 등으로 활용하는 등 조리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처럼 양배추는 접근성이 좋고 활용도가 높으면서도 신장 건강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의 식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매우 유익한 채소입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은 식품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 의약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진통제, 즉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그리고 고용량 아스피린 같은 대중적인 약물들이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두통이나 허리 통증, 관절 통증이 있을 때 별다른 생각 없이 이 약들을 복용합니다. 하지만 이 약들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NSAIDs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며 이는 급성 신장 손상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만성 신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신장 질환이 있다면 단 한두 알의 복용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진통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절대 권장 복용량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당장의 통증 완화보다 신장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희 목록의 마지막을 장식할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이 말은 신장 건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낮기 때문에 신장 건강 식단을 위한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수용성 섬유질의 일종인 펙틴이 풍부한데요. 펙틴은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신장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사과에는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는데 특히 이미 잘 알려진 퀘르세틴이 풍부합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의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바로 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훌륭한 간식이며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계피, 시나몬과 함께 구워서 건강한 디저트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과는 신장과 전신 건강을 간단하고 맛있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콩팥 건강을 위한 20가지 핵심 영양 포인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보셨듯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인식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맛없고 힘든 엄격한 식단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신 다양한 식품들이 우리 몸의 내부 필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 설탕, 그리고 인산염이 풍부한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 베리류, 건강한 지방,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은 장수와 콩팥 건강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거나 소금 대신 향신료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변화라도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콩팥은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작업을 우리가 잘 도와줘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된 내용 중에서 어떤 식품 관련 사실이 가장 놀라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물론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콩팥 건강 모두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